이걸 지금 트럼프를 이만큼 다뤘으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 그 이메일을 뭐 그렇습니다. 개인 이메일 계정 개인 이메일 계정을 해서 만들어서 나중에 다른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힐러리는 뭐예요? 그냥 개인 사적인 이메일로 업무를 봤다, 공적 업무를 네, 봤다. 네.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냐 정도였는데 트럼프는 그거랑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게 성추문뿐만 아니라 무슨 러시아의 뭐 도움을 유착설. 받아가지고 네. 뭐 대선에 개입했다부터 해서 별별 게 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을 동등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건데 이제 미국 언론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을 100만큼 다뤘으면 힐러리 클린턴도 비슷한 비중으로 문제를 지적을 해줘야 그렇지, 90 정도는 해줘야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통적 언론관인 거죠. 근데 그러면 힐러리는 다룰 꼭지가 그만큼 많지가 않으니까 정말 마이크로하게 막 다뤄야지 그 지면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메일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괴되고 네.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니었던 이메일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얘도 문제가 있구나. 트럼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원래 언론이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언급량만 늘려주는 바람에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뭐 미국 언론의 반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이해관계와 이념이 충돌하는 여러 사안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뭐 사실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붙었을 때 3년 전에 그렇죠. 생각해봐요. 그때는 우리는 기계적 중립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그때 당시는 말하자면 대장동이 지배한 선거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이제 비리 의혹 사건들이 뭐 지면을 장식하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미국하고도 언론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더 뭐 야권 후보한테 집중되는 경향이 그 당시는 여권이지만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언론에 몸담으면서 이 사건들을 뭐 이제 소개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곤혹스럽기는 했어요. 어떤 지점에서 좀 고민이 됐냐면 내가 그 사안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경향하고 좀 다른 사건인데 이를테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 시장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직접 정황 증거가 없다. 한 번도 없어. 네, 지금까지 윤석열 하에서 털었는 데도 없죠. 그렇죠. 그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네. 그리고 적어도 그러면 우회적으로 뭔가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 쟤한테 줘. 그렇죠. 이런 거라도.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증언 적어도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 중에서 이익관계가 검찰과 맞물리는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저널리즘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제가 보면 이 사건은 이렇게까지 부풀리는 게 좀 이상한 일인데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문마다 대장동 대문짝만하게 엄청났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실 저널리스트들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사건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나서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럼 너 이재명 편이지. 바로 그겁니다. 그 말 안 듣고 싶은 거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하면 이재명을 편드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 지지하냐.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고려시키더나.